지구여행 지진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판구조론과 단층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셨나요? 저희 영상을 보시기 전에 단층과 판구조론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저희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쉽게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진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지진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알려면 먼저 판구조론과 탄성 반발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림은 판구조론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그림과 같이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지진은 주로 판과 판 사이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판과 판 사이에서만 일어난 이유는 탄성 반발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무줄을 늘렸다가 놓았을 때 고무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이 고무줄처럼 지구도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이 단층을 따라 휘어지면서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면서 탄성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어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진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알아볼까요? 땅속에서 지진 에너지가 방출되는 지점을 진원이라 하고 이 진원의 수직 상부에 놓이는 지표면의 위치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규모와 진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규모는 지진에서 발생된 에너지, 즉 지진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고 진도는 특정 지역에서 땅이 흔들린 정도와 피해 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진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실험하기에 앞서 여기 이 판을 지구 표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건물들은 각설탕으로 표현했고 진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피해 정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건물별로 거리를 다르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동하는 거품기를 이용하여 땅이 흔들리는 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만약 실험을 진행한다면 손으로 툭툭 치면서 하거나 다른 진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가장 가까운 게 먼저 무너지고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규모와 진도를 이 실험에 적용해 봅시다. 진앙에서부터의 거리가 먼 건물일수록 무너지는 순서가 느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도값이 작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때문에 진도는 상대적인 것이고 이는 로마 숫자로 나타냅니다. 이와 다르게 규모는 절대적인 것으로 특정 계산법을 통해 얻어내며 1, 2, 3과 같이 우리가 흔히 쓰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주의 있게 들었다면 진원과 진앙, 규모와 진도에 대해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지진을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인 내진 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진에 대한 설명은 잘 듣고 오셨나요? 방금 지진 실험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건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진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인 내진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떠나볼까요? 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건축 공법을 말합니다. 내진은 지진을 견딘다는 의미로 만약 건물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다음 실험으로 알아봅시다. 이제부터 내진 설계에 대한 실험을 해볼 건데요.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재료를 준비했으니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각설탕, 카라멜 등 건물을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 책, 박스, 도마 등 지각을 표현할 수 있는 평평한 판, 참치캔, 원통형의 로션통 등 하중을 줄 수 있는 무거운 물건.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단, 진앙으로부터의 거리와 규모가 모두 동일한 지진이라 가정하고 실험을 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내진 설계의 유무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지각을 도마로 표현하였고 건물은 각설탕을 쌓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흔들림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두 도마 사이에 탱탱볼을 끼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각각 다른 구조의 건물을 놓았는데요. 과연 어떤 구조의 건물이 지진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좌측에 피라미드 구조를 한 건물이 우측의 건물보다 더 오래,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각 4층, 2층의 높이가 다른 두 건물을 놓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높이의 건물이 더 안정적으로 지진을 견딜까요? 4층 높이의, 즉 더 높은 건물이 먼저 무너지고 비교적 낮은 높이의 건물이 지진에 더 오래 견디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건물의 기준에 3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중의 차이를 두고 실험을 해볼 건데요. 하중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무거운 물건으로 위에서 건물을 눌러 더 튼튼하게 만들어 좌우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상하 진동보다 좌우 진동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좌우 움직임을 줄일 수 있도록 힘을 가해주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튼튼하게 만들어준 건물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의도하던 대로 튼튼하게 만들어준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더 오래 버티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건물의 하부 자체를 비교적 무겁고 견고한 물체로 쌓는 방법입니다. 지진에 의한 진동은 지면을 타고 건물의 하부에 먼저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하부를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역시 하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해 더 늦게 무너지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 외에도 지진을 잘 버티게 해주는 내진 설계에는 대표적인 예로 타이페이 101이 있습니다. 이는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움직여 지진의 충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 건물과 지면 사이에 탄성체를 넣어 지면을 타고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리를 이용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떠나는 신기한 지구여행 지진편이었습니다. 안녕!